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16학번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교환학생을 반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제가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된 건 사실 처음에는 제가 교환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계속 상담하실 때마다 추천을 해주시고 한국에서만 살다 보니까 외국에서 살아본다는 게 어떤 건지 느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원을 하려면 토플 성적이 필요한데 사실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성적에 맞고 또 저희 학과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물가나 치안 같은 것도 이것저것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 많던 차트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없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한 곳이 헝가리, 그중에서도 헝가리 1위 대학이었던 엘대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저는 국제교류처를 통해서 교환학생을 다녀왔고요. 서류로 신청서와 서약서,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를 다 영어로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1차로 서류 합격을 하고 난 뒤에 국제교류처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은 1대 다 면접이었고요. 처음에 갔을 때 2지망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학교를 제가 써놨기 때문에 1지망에 꼭 붙어야겠다는 생각하에 1지망 엘대를 검색을 많이 해보고 어떤 연구 성과가 있었는지 배울 점이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어필을 했고요.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지망이었던 엘대에 붙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헝가리 숙소를 잡는 거였습니다. 헝가리로 떠나기 한 달 전에 기숙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기숙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절망감에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하우징 오피스라고 방을 구해주는데 그거는 휴가가 거의 이달 말까지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너무 조급했던 거죠. 이러다가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그러던 동시에 헝가리 멘토한테 연락이 와서 멘토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고 멘토가 페이스북 그룹을 몇 개를 알려줘서 그것을 통해서 집을 찾아보고 그리고 떨어진 기숙사 사무실에도 모든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다시 재추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여쭤봤고요. 페이스북 공개 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집에 연락을 취해본 뒤 가장 저에게 적합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 그룹을 저희 헝가리인 멘토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페이스북 그룹이었고요. Rent a flat room in Budapest, 부다페스트 헝가리 아파트먼트 렌탈스, 아파트먼트 룸메이츠 in Budapest, flat for Erasmus in Budapest 이렇게 4가지 웹사이트를 제가 서칭을 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Flats for Erasmus in Budapest가 가장 매물이 많았고요. 굉장히 비슷한 게시물도 많았고 그걸 보면서 대략적인 헝가리 월세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아뒀으면 좋았을 거에는 비자를 발급을 받고 갔으면은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헝가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데요. 저는 그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또 헝가리에 가면 거주 허가증으로 교환을 해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2번 일하는 거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무비자로 입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헝가리 시스템이 유럽 국가다 보니까 굉장히 느려요. 서류 처리도 굉장히 느리고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안고 90일 동안 체류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비자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청을 하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됐고 신청하는 시간도 한 4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됐던 거여서 사무실에 2번 정도 이민국에 2번 정도 방문을 해서 겨우겨우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고
않고 살아날 수 있었고요. 만약에 비자를 한국에서 발급을 받고 온다면 비자를 발급받고 부다페스트에 가자마자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거주 허가증으로 바꿔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저는 멘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멘토를 굉장히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헝가리 멘토를 처음에 부다페스트 가기 전에 신청을 했고 제가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자마자 그 친구가 배웅을 해주고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타지에서 일단 저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수업 선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수업은 프랙티스와 렉처 이렇게 L대에는 두 가지 수업이 보통 존재를 합니다. 세미나도 있지만 세미나는 거의 안 하고요. 프랙티스는 이제 6명에서 8명 정도 소수의 인원끼리 수업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교수님과 함께 토론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요. 렉처는 저희가 경희대학교에서 듣는 보통의 수업처럼 교수님 한 분과 많은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한꺼번에 듣는 방식인데 일대에서는 프랙티스 방식이 굉장히 많았고 저는 이 수업을 대체적으로 들어서 훨씬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더 쉬웠어요. 교수님과 더 친해지고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경험은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하우스 파티 한 게 가장 보람찼습니다. 왜냐면 저의 약간 로망 같은 거를 실현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스스럼 없이 같이 지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들었고요. 이외의 학교적인 일에는 모든 학교의 일은 제가 가만히 있으면 늦거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할 때나 추가 수업을 들을 때나 수업 끝나고 사인 받으러 갈 때 아니면 행사에 참여할 때 무조건 제 발로 제가 알아보고 뛰어야 했고 저는 하나도 놓친 게 없었던 것 같은 게 가장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플랫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인 교환학생 친구들과 같이 사는 거주 형태를 선택해서 많은 문화들을 공유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같이 여행을 갔다가 여러 명이서 같이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에 너무 의견차가 심해서 저는 그 친구가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반나절을 고민을 하다가 결판을 내야겠다 하고 말을 걸었는데 생각보다 그분은 당연하게 I'm sorry, so sorry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게 저한테 약간 상처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사소한 걸로 끙끙 앓았구나 하는 생각 하면서 그때 느낀 게 이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다르다. 굳이 사소한 거를 내가 연연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 그분들은 배려를 하지 않는 게 배려라는 거를 느꼈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행하면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독일부터 시작해서 독일, 영국,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등등 여러 가지 국가들, 스페인까지 여러 국가를 유럽에 있는 국가를 거의 다 갔는데 정말 이게 보람찼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월요일, 금요일에 공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월금 공강을 이용해서 거의 주말마다 어딘가를 떠나서 놀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 어떤 제휴한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만들면 이제 라이언에어 할인과 수화물 공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유럽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었고 호텔은 호텔스 컴바인 같은 대행사에서 보고 현지 사이트로 들어가서 하면은 좀 더 할인과 조식 뷔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주 알뜰하게 아주 풍족하게
여행을 다녔던 것 같고요. 저는 집값이랑 비행기값 빼고는 다 제 돈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최고를 노리기 위해 알아보고 예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저는 2학기 때 대한민국으로 치면 2학기 때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가을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이용해서 가장 가고 싶었던 스페인에 혼자 일주일 내내 여행을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반년 동안을 살게 되었는데요. 헝가리에 있던 나날들은 저에게 굉장히 큰 행복이었고 아주 너무 찬란한 빛과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자면 콘센트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랑 콘센트가 똑같았고요. 물이 생각보다 맑았어요. 유럽은 석회수라서 피부가 머릿결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세 번째로 영어가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헝가리인들은 영어를 잘 못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부다페스트는 수도인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가 통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부다페스트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환학생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유럽 친구들이 헝가리로 교환학생을 많이 오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문화들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모든 건물들이 르네상스식이라서 경희대학교 캠퍼스 같은 건물들이 실제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거리가 다 문화로 가득 찬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교통수단도 다양해서 밤 늦게까지 심야 버스도 있어서 심야까지 굉장히 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학생증이 있으면은 한 달에 3만 얼마의 교통 패스를 끊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또 엄청난 펍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서 만약에 향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다페스트에서 저렴한 주류의 가격에 아름다운 야경에 아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꼭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다페스트라는 작은 나라에 갔지만 굉장히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부다페스트에 다녀온 시점을 통해서 저의 인생이 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고 뭔가 지루하고 꽉 막힌 대한민국 환경에서 잠시 멀어져서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오히려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환학생이라고 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이다. 내가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제 용돈으로만으로 갔다 올 수 있을 만큼 헝가리 같은 나라는 굉장히 갈만하고요. 또 평소에 할 수 없는 체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 또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고민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